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dancing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룰랄라. 아니 신유 씨, 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티가 많이 나요? 아니 누가 봐도 티가 나던데요 지금? 오늘 주인공이 네.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오. 이재영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네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유혹 부를 때 그 모습은 제가 마치 유혹당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재영 씨가 상당히 예뻤죠. 우리 소찬희 선배님만큼 예뻤죠. 근데 선배님, 이재영 선배님과의 인연이 있다라는. 예전에 저하고 뮤지컬 예, 했었거든요. 연습 처음 할 때 그 모습, 앳된 모습? 그 모습이 10년 전인데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또 얼마 전에 TV에서 또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네. 활동도 시작하셨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미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겨워요, 똑같은 미모. 저는 맨날 옆에서 보잖아요. 자, 그러면 네. 달려볼까요? 방부제 미모의 이재영 씨. 방부제 미모의 소찬희 씨도 함께 Back to the music, go go, let's go.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한 푼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dancing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dancing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사실 텔레비전을 딱 봤을 때 이재영 하면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건 비주얼과 댄스일 거예요. 그 라틴풍 댄스를 유혹을 통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라틴 댄스가 우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렇게 미모 또는 섹시함 이런 쪽으로 선전되고 홍보되고 기억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노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라면 음의 지배력, 음의 장악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노래를 잘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창력의 여가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제목이 나타난 거예요. 가요계의 제목이.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 너무 반가워요.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TV로 많이 봤습니다. 아, 네.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야,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네. 예. 아니 신유 씨가 오늘 뵙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야 하는지 설레요. 정말. 네. 아니 신유 씨 10대 때 워너비 아, 정말. 이셨다고. 네. 아니, 제가 일단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네. 아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유혹을 처음 당해봤어요, 선배님. 아, 제 노래로. 예. 아, 네. 네.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목소리와 네. 그 표정과 그 절제된 춤. 당시에 네. 이 춤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춤은 정말 대놓고 나는 섹시하다가 아니었어요. 절제된 섹시함. 절제된 댄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꼭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느껴지는 그 느낌, 이 음악을 듣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 느낌대로 부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매번 춤이 바뀌어. 왜냐면 똑같을 수 없는 게 필로만. 제가 그 현장에서의 느낌, 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과의 호흡, 내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춤이 맨날 다른데 사실 뭐 춤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것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제 노래를 들어보면 오리지널 그 유혹을 들어보면 이게 숨소리가 되게 거칠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유혹의 매력이 뭐야 그러면 이 숨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 재밌는 일은 일부러 이 숨소리를 넣은 게 아니고요. 이게 숨이 너무 차갖고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이렇게 부른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적인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이거 살리자.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 숨소리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너무 잘 근데 너무 맞았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제 노래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섹시했어요. 네, 그래서 네. 괜찮다 해서 그게 이제 유혹이 탄생된 건데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일부러 낸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죠. 신유 씨가 네. 한번 그 호흡을 이해했는지 들어보게 노래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신유 씨가 호흡을 한번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맞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흡 잘 맞추셔야 네. 돼요. 나 웃겨서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타이밍은 아주 너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에 제가 또 준비맨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선배님에 대해서. 이재영 선배님 1집 앨범의 작곡가분들이 사랑과 평화의 김영곤 선생님이 네. 참여를 하셨고 네. 버들피리의 박장순 선생님이 또 참여를 하셨고 도시의 아이들의 김창완 선생님, 다섯 손가락의 이두원 선생님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작곡가 선생님들이 뮤지션들이죠. 하면서 예, 네. 또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한 앨범인데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유혹이 타이틀곡이 된 건지 제가 그때 당시에 다섯 손가락에 네. 그 다섯 손가락 팬이었었어요. 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웃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두원 씨, 두원이 오빠 네, 팬이었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두원 오빠한테는 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쫄랐죠. 오빠한테 곡 받고 싶다고. 근데 오빠가 기꺼이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곡이 다 썼다고 완성을 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늦은 시간에 간 거예요. 다음 날 들어도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곡을 썼을까라는 게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근데 사실은 그 노래가 그 동부 이천동 굴다리 밑에서 탄생한 곡이에요. 아 유혹이요? 왜냐면 오빠가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다리로. 동부 이천동 굴다리 밑으로 가자고 가가지고는 한번 들어봐 재영아 그러더니 따리라리라리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멜로디의 그런 소프트한 매력과 오빠가 또 노래를 또 잘하시잖아요. 가수시니까 이걸 하시는데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저 이 곡 할래요. 이 곡 할래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었어요. 유혹이라는 노래를 아직 가사가 나오기도 전이지만 그 노래를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아, 나의 운명 같은 곡이다라고 아주 되게 많이 느끼신 게 아닌가. 두 사람도 사실 가수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곡을 들어보면은 뭔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그래 이 곡인 것 같아. 왠지 이 곡은 내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뭔지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내 노래인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유혹이 그랬어요. 라리리라 아리라 스타라리라라라 라리리라 아리라 스타라리라라라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에 속삭임 그대를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라리리라 아리라 스타라리라라라 라리리라 아리라 스타라리라라라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에 속삭임 그대를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이제 유혹이라는 곡이 이제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인기 정말 대단했죠. 우선은 그때 우리 당시에는 리어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그럼요. 아시나 모르시나? 알죠. 리어카 알죠? 알죠. 네. 길보드 차트. 좀 이런 자랑도 좀 해도 되나? 리어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면 저 아닌 척하고 몰래 가수 이재영 씨 노래 있어요. 했더니 리어카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어카 그 길보드 차트에서 1위 하면 그건 무조건 무조건 대박인 1위인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내 노래가 뜨긴 떴나 보다, 히트를 쳤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야외. 방송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때는 정말 옷이 예쁘게 입고 왔던 옷들이 다 찢어질 정도였어요. 정말로. 인기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머리 한번 다들 잡혀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우리 소찬 씨, 신유 씨 다 잡혀봤을 것 같아요. 머리 긴 사람들은 더 불리해요. 근데 그런 게 저를 좋아해서 저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저랑 악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이 뜯겨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신해철 선배님이 그 라디오 진행을 봤었잖아요. 그 밤의 디스크쇼라고. 근데 그 공개 방송을 부산의 사식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이 MC를 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든 가수들이 그렇게 진행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체육관의 출입구가 다 막혀 있어. 다 막 우리들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해철 선배님이 재영아 여기를 못 나가. 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갔는데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 열로 나가자. 화장실 아니요 화장실 창문. 조그만 창문. 조그만 창문.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더니 자, 내 손을 잡아. 그러더니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먼저 올려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해철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뒤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마치 영화의 그 정도의 상황이죠. 상황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정희에 끌린 그런 팬들이 특히 남성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비주얼이 이렇게 딱 여럿 서 있어도 딱 이정한 딱 가게 돼 있었어요. 너무 아쉬웠던 거는 유혹 외에 좋은 곡이 많다는 거. 굉장히 좋은 앨범이에요. 그리고 명백한 타이틀곡은 유혹이 아니었어요. 이별 없는 세상에서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햇살은 이렇게 눈이 부신데 내 마음속엔 아직도 눈물 같은 비가 내리네 헤어지기 싫어서 애태우던 그날 밤 음밖을 나서던 마지막 그대의 모습 이별은 싫어 이별은 싫어 그대가 남기고 간 바람처럼 슬픈 그 한마디 세월이 흘러 우리 다시 태어나 이별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지영이 이 발라드로 통했다면 조금 더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비주얼만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문에 오히려 이지영 씨 내가 그래서 이별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또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라는 곡이 일집에 다 있어요. 그 곡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이 여가수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없나요? 내 마음 주고 싶어 나만의 소중한 사랑을 주고 싶어 유행 따라 모든 게 변해가지만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순간의 사랑으로 영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Okay, let's do it. 이 집 역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집은 그 이탁 씨가 네, 작곡했어요. 네네네 타기준이의 이탁 씨가 작곡을 했고 제 노래에서 처음으로 랩을 시도한. 와. 저보러 누나 이거 랩 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 잘하는 다른 가수가 했으면 좋겠다. 그 래퍼가 했으면 좋겠다. 난 정말 못하겠다. 처음 해보는 랩이라서 너무 부담도 되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랩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아무래도 네. 슬기 씨 자체가 랩을 잘하는 가수잖아요. 자신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왜? 아 랩을 선배님께 좀 듣고 싶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를? 좀 조금만 해. 아니 근데 주실 수 정말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나의 느낌, 나의 사랑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곁에 있는 것 정말 떠나야 한다면 떠나도 좋아. 언젠가 내가 와우. 어떻게 피스. 눈빛은 따스해도 돌아선 뒷모습은 싸늘했어. 그대의 향기, 그대의 느낌 이렇게 멀어진 나. 그대가 내게 원하는 그대로 안녕이라 말하긴 정말 싫어. 그대 다시 내게로 와줘. 외로운 나의 모습 보이지 않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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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느낌 나의 사랑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곁에 있는 거 정말 떠나야 한다면 떠나도 좋아. 언젠가 네 맘 안다면 그때 돌아와서 날 느낀 내 사랑으로 너의 곁에 싶어. 그래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저는 사실 막 파워풀하고 목소리가 좀 거칠고 걸걸한 목소리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미성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목소리를 좀 틔워보겠다고 산에 가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이런 그 폭포 이런 데 가서 노래 연습도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정의 그 행보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음악에 그 강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거예요. 응? 그때 아마 제 기억에 89년에 동상을 받았는데 참가번호 9번입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이재영 양인데요. 가수 페페나타 아시죠? 그런 락 가수 페페나타처럼 한국의 락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전 노래를 하고 싶어요. 외로운 나를 외로운 나를 난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이 지쳐버린 나의 영혼에 그 누구나 사랑할 수 없어. 그대여 락을 꿈꾸고 심지어 락 스타일의 곡을 취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힙합까지 랩까지 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의외로 굉장히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음악적 장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래 락을 좋아했었어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락을 처음에 1집 때부터 제가 락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전혀 절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중화되지 않았고 특히 여자 가수가 락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었어요. 저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이제 데뷔하셨을 때가 제가 한참 이제 오디션 기타 이제 메고 다니면서 보고 다닐 때인데 제가 찢어진 청바지에 워커 신고 가죽 잠바 입고 머리 프라이치고 오디션장 가면 다 당황하지. 그래서 좋아 괜찮아. 근데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머리 단정하게 묶고 스커트 입고 그때 한번 다시 보자. 아니 락카 하는데요? 락은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여가수한테는 대중화되지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않았었어요. 없을 때예요.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아마 그랬을 때 이제 다음에는 우리 댄스 할까? 뭐 발라드 할까?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막 메탈리카 좋아하고 딥퍼플 뭐 이런 정말 이런 가수들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도 막 이렇게 예리 그런 못내 하고 싶었던 그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락을 하고 싶지만 락은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라틴 락을 만들자. 라라.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라틴 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쉽게 생각했었는데 자신 있게 너를 보내고 웃었던 나인데 이건 거짓이었어. 너를 잡아야만 했어.
bag in hand, she leaves home in the early morning, waving. 어느 순간 뮤지컬로 가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수를 먼저 데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뮤지컬 배우로 먼저 공연을 해서 뮤지컬 배우로 먼저 데뷔하게 된 거예요. 대학가요제에 나온 거를 보시고 네, 뮤지컬 극단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올릴 건데 우리 회사에서 여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막 쪼르고 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기꺼이 진짜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회사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제 들어주신 거죠. 준비하던 앨범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뮤지컬을 이렇게 할 만큼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도 있었죠. 네. 음악이 없었다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있고 연기 또 안무, 그러니까 무용, 그리고 또 노래 다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노래도 그 3분, 4분 안에 연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죠? 네. 무대에서의 표현력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세상사 모두가 멋대로 간대도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세상만 사는 잘 굴러가지. 오늘 밤만은 주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주 여러 차례 공연했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았어요. 네,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차라리 가요계에서 못 푼 한을 이 뮤지컬 쪽에 와서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거든요. 제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여성 뮤지컬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마지막에 노래 너 없인 사랑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뒤에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걸 하기가 좋은 것 같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빠바빰빰빰빰빰빰빰. 맘마미아라는 작품에서 총 7명의 도나를 만나면서 5번째로 재영 누나를 만났었는데 그 전에 공연할 때도 많이 느꼈었지만 그냥 언제나 그 순간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 꾸밈 같은 거 잘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으로 아주 순수하게 사람들과 세상들과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나, 기억나? 이 섬, 이 모텔, 이게 내 꿈이었잖아. 이게 내 현실이에요. 중노동에 진을 빼놓는 주택 부근까지. 내가 지붕을 좀 살펴봐도 되겠지. 이번 겨울 못 견뎌낼 것 같던데. 내 지붕은 내가 관리해요. 그래, 왜 아니겠어? 나한테도 아이가 있어. 혼자서 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잘 안다고. 내게 생색내지 말아요. 난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으니까.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날 때마다 중년의 갱년기 아저씨가 날 귀찮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나는 자유롭고 독신이고 그래서 정말 좋아요. 가까이 있어도 멀게만 느껴져. 한땐 좋았지만 그것도 사라져. 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좋았던 그 시절 어디로 간 거야. 가까이 있어도 들리지 않나 SOS. 네 사랑만이 날 구할 수 있어 SOS. 너 없이 사랑도 할 수가 없는데. 너 없이 사랑도 의미가 없는데. 결혼하는 게 소피라는 건 왜 숨겼어? 그건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스카이란 놈은 어때? 소피한테 잘해줘? 그거 역시 당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가까이 있어도 들리지 않아 SOS 너의 사랑만이 날 구할 수 있어 SOS 너 없이 사랑도 할 수가 없는데 너 없이 사랑도 의미가 없는데 너 없이 사랑도 의미가 없는데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신 이유가 저는 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집에서 난 가수가 될 거야.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냥 저는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가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한데도 제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너무 잘하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욕심만 앞선 거지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고 이제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은 뭐지?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되지 앞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녹록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그랬고 저에게도 그랬고 근데 이거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좋은 일도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피한 거나 마찬 거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노래를 안 불렀어요. 제 노래를 듣지도 않았어요. 잘. 그리고 가요도 안 들었고 팝도 안 들었어요. 들으면 하고 싶으니까. 들으면 생각나니까. 그냥 나는 이제 그냥 가수 이재영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간 그냥 이재영이야.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날 찾아올 때에 하얀 램프를 켜세요. 안개 짙은 밤은 슬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평범한 우리 이재영 선배님이 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활동하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삶이었었는데 계속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가수 이재영은 있었는데 그냥 엄마 아빠 딸 이재영 친구들의 친구 이재영 그러니까 그냥 인간 이재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를 찾고 싶은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학창 시절을 조금 느끼고 싶고 친구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못했던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살아남아야 되는 법. 내 삶이 어둡다면 누구도 손대지 말아 내 무대. 언니 지금 깨물어 내 맘대로 안다고 지구대로. 여기까지. 그렇지. 누나가 너무 잘했어. 지금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발성들이야 이게. 그렇겠지. 근데 너무 잘했어. 그게 나는 잘 안 해봤고 좀 해보니까 힘들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매일 안 해서 그래. 내가 매일 하라고 그랬잖아. 진짜 이거 한다니까 너 진짜. 그러고 걸어 다니라니까. 아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 그러고 걸어 다녀. 그래 몸에 딱 익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매일 얘기 안 하고 다니니까 진짜. 매일 안 하니까. 스케줄 틀어봐.
사실 제가 30년 전에 그 미모와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무심코 던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심코 던진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는 내가 힙합 전사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30년을 기억하고 저한테 다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나 여전사 만들어줘야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좀 이걸 아직도 기억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듯이 누나가 나한테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100% 200%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우리 어린 후배들 뭐 곡 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기대감이 커요. 요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가수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는 가수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뭐 그런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가 뇌경색으로 편찮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이제 TV 보는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TV를 보니까 옛날에 저랑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재영아, 아빠는 네가 무대에 섰을 때가 가장 빛난다고 생각을 한다, 내 딸은. 그래서 아빠는 네가 다시 무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렇게 예전에 너랑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멋지게 활동하고 있느냐. 나는 저 모습들이 너무 정말 멋있다. 근데 우리 딸도 저기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보고 싶으셨겠죠. 왜냐면은 저희 아빠가 사실 가수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외동딸이고 무남동네 외동딸이니까 이제 성악가가 되길 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음대에 가서 성악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게 아빠 엄마의 소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랑 굉장히 말다툼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갈등이 조금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이제 저러다가 애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저희 아빠가 져주셨어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모든 부모님은 나의 자식이 좀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네, 모든 부모님들이. 네. 다시 복귀한 딸을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나요? 제가 방송 사실 나간다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저도 긴장되고 쑥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 그 몇 월 며칠 날 무슨 프로그램 좀 봐.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아니 그냥 보세요. 근데 봤는데 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첫 마디가 내 딸 고마워. 그 말씀을 사실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왜냐면 고마워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가 고맙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죄송한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내가 들어드리질 못했구나. 사실 아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듣질 못했어요. 나중에 내가 복귀하면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또 못했어요. 지금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버지께 영상 편지 한번. 아빠, 어릴 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어려서 아빠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간섭 같았고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만 생각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고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저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떡해. 무너지지 않아 내 끝발 누구도 손대지 말아 내 무대 끝발. 네. 끝발. 네. 그 끝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끝발의 의미는 당당한 기세. 제목 너무 좋네요. 끝발. 그렇죠. 네네네.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네.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컴백하신 겁니까? 갑자기 그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게감으로 느껴지지? 뭐 컴백했다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가수였어요, 사실은. 아, 네. 그렇죠, 당연히. 네. 네.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신다라는 거를 약속하시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시죠? 약속해야겠죠. 살면서 어떤 일을 또 도전하고 또 거기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도전해야 돼요. 왜냐? 도전하지 않는 거는 포기하는 거는 모든 게 끝장이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저도 이제는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그것이 또 실패했어도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했어도 또 도전함으로써 저는 승리하고 싶고 제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요. 눈부신 계절을 보며 추억을 찾아 떠나네 지금은 잊혀진 달콤한 사랑이 일렁이던 그 바닷가
사무실 창가에 딱 앉아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좀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파식 하고 나뭇잎이 하나 탁 떨어져.